네, 안녕하십니까.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그동안에는 이제 청약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만, 현재 평택 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 청약하는 곳이 없어서, 네, 다음 주에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요. 그전에까지는 제가 부동산 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요즘에 그 집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는데, 이 증여할 때 만약 증여할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, 네,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올해 안에. 내년도에는 증여에 관한 법률이 많이 바뀝니다. 많이 바뀌어서 증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, 네,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꼭 올해 안에 하셔야 됩니다. 뭐 내년도에도 할 수도 있어요. 있는데, 네, 본인들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제 증여받는 주택의 이제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맨 먼저 자식이 내야 되는 게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.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, 그러면 증여받을 때 도대체 취득세는 얼마를 낼까?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집을 구매하게 되면요, 집을 구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 9천짜리의 집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가 1%가 나옵니다. 1%. 그러니까 구매 가격의 1%. 그래서 390만 원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.1% 해가지고, 네, 39만 원이 나와서 토탈 429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의, 예, 그 취득세고요. 근데 이 증여세는 좀 다릅니다. 네, 증여세는 뭐 주택의 취득세는 거래한 주택 가격에다가 이제 일반적인 세율을 곱해서 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, 증여와 같이 이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계산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상취득이니까 취득금을 0으로 한다?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취득세를 내게 하는 방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취득세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증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, 이게 과세표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3억 원의 기준은 일반 우리가 거래하는, 내가 증여해준 가격이 아니고 그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. 매년 1월 1일 날 나라에서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, 즉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건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증여가액이 예를 들어 3억이다. 3억 미만이다. 3억 미만이라는 건 2억 9,999만 9,999원이죠. 근데 요게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.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3.5%,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뭐 3억 원 미만은 똑같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2%가 됩니다. 그럼 3억 원이면 취득세를 3,600만 원을 내야 돼요. 3,600만 원. 또 지방세까지 또 내면은 3,600만 원, 3,960만 원이 되고요. 엄청난 세금이죠.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하고 경기도 성남 일부 지역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고, 다 지금 현재 전국이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,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3.5%겠지만 서울에 있는 집을 내가 증여하겠다면 3억 원 이상, 서울에 있는 집이 3억 원 이하가 되는 집이 별로 없죠. 그럼 거의 뭐 12%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.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렇습니다. 현 상태에서도.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바뀌냐면요,
올해까지는 이게 공시가격이라 말씀드렸잖아요. 공시가격이라면은 일반 시가의 한 70%, 뭐 많게는 60%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한 30에서 40%가 싼데 이게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 말 그대로 시가예요, 시가. 우리 거래되는 시가, KB 시세. 그거로 바뀐다는 거예요. 우리가 대출받는 기준 있잖아요. 대출받는 기준. 그거로 바뀐다는 거예요. 바뀌면 당연히 뭐 못해도 한 20에서 30%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럼 20에서 30%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도 올라가겠죠? 이 평가되는 이 과세 표준도 올라가겠죠?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 12%면 엄청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바뀌냐면 그 전에는 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집을 팔게 되면 취득과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이 돼 가지고요. 적용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버지한테 그 증여를 받았어요. 그리고 2년 있다가 그거를 5억 원에 팔았어. 5억 원에 팔았으면 5억 원 빼기 3억 원이니까 양도 차익이 2억 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2억 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그 증여한 그 집을 아버지가 최초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그거는 5억 원보다 쌀 거 아닙니까? 뭐 3억 원이든 뭐 2억 원이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양도세를 증여받은 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나는 5억 원에 받은 게 아니라 취득한 게 아니라 2억 원에 취득한 거예요. 2억 원에 취득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걸 7억에 팔았다. 그럼 양도 차익이 5억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겠죠. 아니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더 내고 또 그걸 2년 안에 판다고 하니까 또 양도세를 더 내라는 거예요. 그게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. 5년. 5년이었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또 개정이 되냐? 10년으로 개정됩니다. 10년으로 개정되면 10년 동안에는 그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. 답답한 노릇이. 점점 이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세지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 집을 증여를 뭐 해주고 싶다. 올해 안에 증여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식한테 이 집을 증여를 해줘야 되냐면 무주택자한테. 네, 무주택자에게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주택을 갖고 있는 자식이 아니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. 자녀들에게 이 집을 증여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이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잖아요. 자녀가. 그러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뭐 2년 거주, 2년 보유를 해야 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되잖아요. 2년 보유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. 팔아버리면 뭐 취득세 뭐 2년 뭐 판다 하더라도 취득세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뭐 늘어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집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잖아요. 비과세 적용 대상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이제 국세청 이런데 뭐 지리한 회신들이 많아요. 네,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회신들 같은 것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네, 그거는 이제 비과세 적용이 된다. 네,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신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을 판다는 게 참 갑갑하잖아요. 10년 안에. 뭐 10년 동안 뭐 그 집에 살면서 뭐 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한 곳에 10년 이상 산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.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뭐 계속 보유하고 뭐 다른 데로 전세 주고 뭐 이래 가지고 10년을 보낸다고 하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전에 뭐 집을 팔고 싶을 경우에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면 네, 무주택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고
만약에 한다면 증여할 뭐 내년에 내가 증여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면 올해 하십시오. 그래. 내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시가 인정액도 시가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는 당연히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. 30% 거의 30% 가까이가 더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을 뭐하러 그런 짓을 뭐하랍니까?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? 그래서 뭐 그럴 계획 갖고 계셨다면 무주택 자녀에게 올해 안으로 꼭 증여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가장 그 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증여세 이런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